우리는 명확성을 기반으로 번성하며 빛의 상태에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더 성숙하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들로 가득 찬 어두운 구멍을 다시 파내고 어둠과 어둠의 황홀경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련을 마친 후 임상 현장과 집단 상담을 통해 인간 의식의 변형을 오래 탐구해온 심리학자 아서 콜먼. 그는 황홀경과 그 황홀경이 끝난 후 그것을 해석하는 분별 사이의 긴장에 대해 말하며 황홀경 상태에서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큰 전체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2-4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아서 콜먼의 어둠의 황홀경과 집단 지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황홀경과 그 신비 체험은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생생하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해하기 어렵고 에고를 벗어난 다른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구도자들은 황홀경과 영적인 훈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랫동안 찾아왔으며 갈망해왔다. 구도자들뿐 아니라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과학적 발명품도 황홀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황홀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다.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자기 자신 밖에서 있는 상태이다. 황홀경은 나 혹은 에고가 아닌 다른 어떤 것과 합일되거나 융합되는 것이기에 황홀경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의식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새롭거나 재발견된 진실을 담고 있으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상당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에 의해 그 진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한다. 황홀경으로 획기적인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통찰과 메시지들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황홀경을 겪는 사람의 과거 경험이나 상황, 의도 등이 반영되는 것이다. 황홀경의 의식 상태는 일상적 의식 상태와 너무나 다르며 평범한 일상에 대한 에고의 익숙한 관계가 모두 무너질 때 체험하게 된다. 에고의 죽음이나 재탄생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어떤 황홀경의 체험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 깊은 영혼까지 사로잡혀 흔들리다가 다시는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 글의 주 관심사는 황홀경의 지식을 개인적 집단적 지혜로 변환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황홀경 체험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일상적인 의식으로 필터링되고 분별력으로 조절 판단된 뒤 마침내 개인적 집단적인 지혜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그런데 황홀경 의식 상태와 반대되는 에고의 의식은 그 특성상 경험을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는 경향이 강하다. 황홀경으로 인해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는 그렇게 분절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황홀경 경험의 본질은 전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조각조각 나누어 에고의 분리된 의식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묘한 황홀경들이 빛과 어둠으로 간단하게 양분되었다. 빛은 천국, 사랑, 깨달음을 나타내고 어둠은 악, 지옥, 저주와 동의어가 된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황홀경에서 환영을 보았을 때 교부들은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 환영의 진위와 그 환영들이 어둠과 지옥에서 온 것인지 빛과 천국에서 온 것인지를 심판하였다. 심판위원회를 연 것이 이상한 일만은 아니었다. 환영과 육체적 계시라는 신비로운 속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성녀는 초월적 사랑의 황홀경, 영혼의 여행, 신과 나눈 대화, 고통을 변형시키는 축복 등에 대해 기술했는데 그 내용이 급성 정신병 같기도 하고 영적 구도자나 성자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요 종교와 여러 영적인 운동들의 발달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계시적 황홀경이 기존의 믿음과 체제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깨달음이고 무엇이 광기인지, 어떤 환영이 믿음의 결과이고 또 어떤 환영이 거짓의 부산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황홀경을 추구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볼 때 심리적, 사회관습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에고에 가장 부합되는 내용만 인정하는 식으로 꿈이나 명상, 심령적 리딩을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권위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위험하거나 혁명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델피의 무녀들이 본 환영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던 남성 사제들이 그러했고, 계속 일어나는 기적과 환영들을 심사하는 교황청의 위원회도 그러했다. 판별 기준은 환영이나 기적을 겪은 사람의 인물됨이나 황홀경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이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고행이나 단식 등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련 활동이나 종교 관련 시설에서 나타난 환영은 인정되었다. 이 같은 분별과 판단은 평상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황홀경 체험은 그 내용이나 근원이 빛에서 온 것인지 어둠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칠흑처럼 깜깜한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그것에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바라는 빛과 광희와 공포와 아름다움 속에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다. 어둠의 황홀경이란 황홀경 체험 중에서 편집되고 억압되고 제외되어 미지의 나락으로 좌천된 부분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피하는 것을 되려 즐기는 것으로 창조적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어둠의 황홀경에 빠져드는 시기다. 내가 어둠의 황홀경이라고 분류한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들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문화가 배제한 것, 우리가 개인적 사회적 의식에서 삭제한 것, 가장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어둠의 황홀경으로 생겨난 아름다운 결과물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린다. 어둠의 황홀경은 키에르케고르의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갈망이 당신의 선물이옵니다. 모든 것이 에고의 환상이다. 생명이라는 면면이 이어지는 편물을 한눈에 볼 수 없도록 하는 장벽이다. 왜냐하면 황홀경 상태에서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큰 전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그 특성상 통합과 깊은 의식, 심오한 창조성에 강하게 이끌린다. 그러나 어둠의 황홀경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제대로 받아들여서 통합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양극화는 인류의 진화에서 일찍부터 일어난 일이다. 아이들에게는 경계와 한계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안전하고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후에 이러한 가르침이 상대적 세계의 일부이고 결국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경계와 한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초기 단계의 에고는 그러한 분별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문화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에 기대어 부모들은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규정한다.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죄악이 되고 죄악시되는 것은 거부되어 무의식 깊이 묻힌다. 우리의 무의식은 잘 정리된 의식이 버린 쓰레기와 파편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성을 기반으로 번성하며 빛의 상태에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더 성숙하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한다. 만약 밝혀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망의 가치를 알아보고 창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들로 가득 찬 어두운 구멍을 다시 파내고 어둠과 어둠의 황홀경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아서콜먼의 어둠의 황홀경과 집단지성,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평상의 의식에서 오는 분별과 판단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만 황홀경 체험은 그 내용이나 근원이 빛에서 온 것인지 어둠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